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342.96 342.96 7.3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분기봉 윗꼬리가 조금 생겼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고 월봉도 하루 남았는데 윗꼬리 제법 생겼죠. 이건 뭐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이틀 남겨놓고 윗꼬리를 그리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렵죠. 342는 비싸다 그랬잖아요. 342는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근처까지 조금 접근을 했어요. 343대까지는 내려온 거니까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루 더 남았으니까 윗꼬리가 어느 정도로 마감하는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주봉. 주봉은 이제 볼벤 위로 올라간 건 토해냈고 저가를 깼어요. 이게 상당히 여파가 클 거예요. 상당히 여파가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 봉을 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오히려 매수해야 돼요. 위가 열려 있고 아래는 닫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매수할 만한 이유는 돼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저는 매수는 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매수는 말려야 되고 저가를 지키면 사볼만 해요. 지금 위치가 어차피 이제 상단선보다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가를 깨면 꽤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세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봉은 뭐 없죠. 일봉은 공간 많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저가 깨면 저는 매수를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지.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 이렇게 지금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버티면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주봉도 저가만 지키면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주봉도 저가만 지키면 괜찮은 구조라고 봅니다. 일봉은 아래로 열렸어요. 자, 레버리지 매수 전략은 일봉이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죠? 심플하게 설명을 다 드렸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뭐 볼 게 없는 거죠. 다른 봉은 다 비싸요. 월봉도 비싸기 때문에 또 저가가 깨진 건가요? 깨진 건가요? 자, 한번 볼까요? 깨진 건지. 여긴 또 안 깨졌네요.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무시를 하고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봉은 역할을 다 했고 남은 건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 분기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었고 월봉도 하단선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일봉만 저가 지키면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저가 지켰고 오늘 잘 끝났어요. 잘 끝났다.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월봉이 끝나는 거니까 다 확인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태에서 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봉이 일단 마무리가 돼야 돼요. 분기봉도 마무리돼야 되고
월봉도 마무리돼야 되고 마무리돼야 되는 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사고 딱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은 홀딩 여부만 판단하시고 상방은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깨지면 포기. 그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자금의 흐름이 있는데 기관이 안 팔아요. 기관이 안 판다. 이거 왜 안 파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개인이 5,448억을 샀고 외국인이 6,425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이 11억. 그러니까 기관이 안 파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외국인은 7,902억 선물 매도.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떨어지는 거죠.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오르고. 심플해요. 그냥 개인이 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개인이 사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연봉 347.5 그쵸? 2개월봉 345 요게 상단선이고 이 위에선 매수는 없다고 기억하시죠? 상단선 위에서 상승하려면 개인이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347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 몇 개월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연봉의 상단선이 343이랑 347에 있고 2개월 봉의 상단선이 345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죠. 1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하고 3월 달에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라가. 그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잖아요. 347이 비싸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예요? 356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봐야 비웃음만 보낼 뿐인 거죠.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더 오르면 비싸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347 위는 매수자가 공략할 만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떨어지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47 위는 어쨌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347 위에서 언제 떨어질 거냐? 400을 찍고 떨어질 거냐? 380을 찍고 떨어질 거냐? 360을 찍고 떨어질 거냐?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하방은 347을 넘어가면 계속 고민해 보면 되겠죠. 지금처럼 347 위에서 하방 포지션 잡고 있다가 버티면 어쨌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347 위에서 하방을 잡았어. 근데 지수가 오르면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이 나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손실이 난 상태에서 버티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구조에서 그냥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버티라고 했는데 360 가면 버틸까요? 사실 저는 364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 356에서 364까지 가는 것도 버텨야 된다는 거죠.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버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364까지 가면 욕먹을 것 같아요. 욕을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버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면 못 버티세요.
틀렸다라고 단정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주장 안 하는 거죠. 358.23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간다고 해도 하방 포지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347위는 비싸니까. 예. 하지만 저는 비싸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뿐, 예. 포지션을 유지하라라고 설득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지수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지수가 막 올라가도 나는 버티겠다라는 확실한 자기 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버텨볼래라고 했다가 실제로 올라가면 버티지 않고 욕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상황이 잘못됐을 때 자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결과는 일부는 좋고 일부는 별로예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아직 수급이 무너질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45대에서 356대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현물을 개인이 매도했는데 지금 매수 한도는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외국인은 사실상 이번 달에도 매수한 게 없어요. 월 누적으로 보면 매수한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은 상방을 본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을 핸들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외인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지금 매도예요. 매도라고. 그러니까 연간으로도 매도고 월봉으로도 매도예요.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내리는 그 시점이 오긴 올 거라고 보는데, 이 차트를 그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 단서, 그 신호를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정보 제공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많이 흔들어 놓고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서 그걸 보고 이렇게 단서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주봉이 하락했습니다. 주봉이 하락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뭐 이거 단순하게 뭐 주봉 하나 하락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떠드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커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주봉이 하락했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게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요. 이제 월봉 마감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종가까지는 보고, 지금 뭐 주봉을 분석해가지고 다음 달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 달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 달 마감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월요일 끝나면 이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